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제주의 정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시돌 목장 중턱에 있는 중산간지대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풀하고 나무 숲들이 굉장히 아름답지요. 이제는 여름이 가고 가을 냄새가 물씬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행복한 계절 보내시길 빌고요. 자, 오늘 제가 굳은 땅에서 정한 주제는요, 조금 무겁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대요. 한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Y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고환도 있고 성기도 있고 외형적으로는요. 그런데 본인이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여성 호르몬 주사까지 맞으면서 여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판결을 구했다는 거죠. 성별 전환 청구 소송을 했고요. 1심에서는 판사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기각. 그런데 얼마 전에 2심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소견보다 당신의 자발적인 생각, 정신, 의지 이런 걸 중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또 진일보된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우려스럽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분 개인에게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결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원칙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분이 뭐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에 가겠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죠. 아니면 뭐 여자들만 기거하는 기숙사에 가겠다. 아니면 백화점에서 여성들이 사용하는 탈의실을 이용하겠다. 아니면 나는 몸은 남자지만 여자로 살기 원하고 판결도 여성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뭐 여자 선수로 뭐 육상이나 뭐 테니스나 뭐 운동 시합을 하겠다. 이런 거가 상식적으로 합당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지켜야 할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주와 관련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인데요. 장애인이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려고 하면 파리 가는 비행기 값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나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지 못하고 이제 누워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죠. 이제 그분들이 아마 소수긴 합니다만은 제주도에 관광을 오시고 싶겠죠. 사람인 이상.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까지 앰뷸런스로 누워가야 되고 비행기 안에 좌석도 6개를 헐어야 된대요. 그럼 이코노미 6개를 헐고 이렇게 누워야 하니까 비행기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불만이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뭐 배를 타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배를 탔더니 뭐 문턱도 있고 배 휠체어 타기도 힘들고 또 가까스로 탄다 해도 객실이 있는 위에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차량이 서 있는 주차장에 덩그러니 있어야 한다. 이런 고충을 호소하고 장애인들을 좀 배려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장애인을 배려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뭐 문턱을 없앤다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탈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런데 누워갈 수 있는 분의 좌석을 그러면은 비행기 회사나 아니면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선박회사가 많지도 않은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느냐? 그게 결국은 다 승객의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장애인들이 누워서 가는 걸 지원해주는 비행기 회사나 뭐 또는 공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공영방송에서 그런 제목의 뉴스를 보내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PC라 그러죠. 정치적 올바름. 요새 아주 핫한 주제잖아요. 원래 취지는 이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뭐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 작은 용어에서부터 비롯해서 뭐 제도나 법률까지 그런 취지예요. 그거는 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다수에게 과도한 희생과 부담 또 사회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부분까지 파고들고 있다. 이런 게 과연 소수를 위한 길일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학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뭐 뉴스 보면 자살이라는 용어를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도 아시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누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자살이라는 말을 안 써요, 언론에서. 이것도 일종의 PC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취지는 자살을 조장하는 듯한, 자극하는 듯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용어 자체를 좀 순화해서 쓰자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이 더 좀 끔찍한 거 아닌가요? 용어 자체가.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자살을 수이사이드잖아요. 이거를 부드럽게 돌려서 극단적인 선택,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익스트림 뭐 셀렉션, 초이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예일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 교수로 있는 나종호 선생님 용기 있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 용어를 부드럽게 썼다고 해서 자살률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없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별것 아닌 일에 우리가 너무 예민해지지 말자고요. 용어 자체도 보면 벙어리 장갑이 뭐 농아를 비하한다. 그런가요? 저는 아주 정겹고 좋던데요. 그럼 벙어리 장갑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하는 분위기가 저는 답답합니다. 안락사도 이제는 안 된다. 존엄사로 해야 한다. 뭐 예를 들자면 요즘은 아줌마 아저씨도 그냥 펄쩍 뛰대요. 저는 저희 집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가사일 도와주는 아줌마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서로 좋아요. 아껴주고 아무 문제 없는데 요즘은 세태가 잘못 그런 얘기 딱 큰일 난다면서요. 펄쩍 뛴다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됐을까? 칼부림까지 난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줌마 아저씨란 말을 안 써요.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요새 뭐 홍 박사님을 아세요라고 뭐 춤추는 뭐 밈이 인터넷 유행하는데 제목이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잖아요. 그쪽이란 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또 방송에서 가끔 제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집사람이 뭐 이렇습니다. 근데 또 그걸 또 듣기 싫어하세요. 여성을 하대하는 것 같다. 아니거든요, 진짜. 제가 어딜 봐서 여성을 하대합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집사람이란 말은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부르는 용어예요. 굉장히 예의 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어나 비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말 한마디 조심스럽고 용어의 인플레이션이죠. 한도 끝도 없이 이래야만 소수자를 배려하는 거야. 제일 문제는 그런 PC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요하게 만드는, 예를 들면 제가 제 겨울이를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동물을 왜 장난감이라고 얘기해? 반려견이라고 말해? 뭐 이런 분위기. 그렇다고 제가 동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용어를 쓰면은 누군가를 혐오하는 아주 나쁜 놈으로 매도하는, 그냥 집단주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 사회를 강압하고 오히려 거꾸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본질이 훼손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자들에게. 뭐 장애인, 정상인, 왜 정상인이야? 비장애인이라고 불러. 뭐 이건 좋아요. 뭐 것까진 좋은데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도적으로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용어가 뭐가 중요해. 지금도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 처음에 진단받으려면요, 대학병원에 3년 4년 기다려야 돼요. 엄청나게 밀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빨리 진찰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죠. 특수학교도 많이 만들고 전문 인력도 양성하고 뭐 재정적으로 치료비도 돕고 뭐 이런 거가 좋은 거지, 용어를 갖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보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껍데기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쇼죠. 뭐 쇼. 어느 사회 어느 시대부터인지 몰라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본질, 알맹이보다 껍데기를 추구해요. 홍보, 쇼, 뭐 이런 거로 뭐 인권을 어떻게 하고 뭐 장애인 환자를 돌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민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 앞에서 저는 그분이 기분 좋게 싫어하는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근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그런 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아무쪼록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만이라도 소수자를 배려하는 건 좋지만 기본적인 사회의 원칙, 그리고 다수의 지나친 부담과 피해,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극복해야 한다, 극복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네, 또 마침 이렇게 비가 내리네요. 네, 제주도 정말 멋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쪼록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